바쁜 하루 속에서도 제 이야기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정성을 담이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 박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 씨네 집은 초가지붕이 낡아 비가 새고 헐벗은 아이들은 겨울이면 떨며 지내야 했죠. 그런 박 씨에게도 단 하나의 재산이 있었으니 바로 암소 한 마리였습니다. 어느 봄날 그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온몸이 황갈색 털로 뒤덮여 있었고 눈망울이 유난히 맑고 영롱했지요. 박 씨는 송아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우리 집 희망이다. 내가 자라서 밭을 갈고 짐을 나르면 우리 식구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단다. 박 씨는 송아지에게 복실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지요. 복실이는 박 씨 집안의 손길 아래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굶는 한이 있어도 복실이에게 꼴을 먹이고 추운 겨울이면 외양간의 짚을 두툼하게 깔아주었지요. 복실이 또한 주인의 정성을 알았는지 순하고 부지런한 소로 자라났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복실이는 이제 어엿한 장년의 암소가 되어 박 씨네 집안의 기둥이 되었지요. 해가 뜨기 전부터 밭으로 나가 쟁기를 끌었고 수확철이면 무거운 곡식 더미를 이고 지고 날랐습니다. 박 씨의 아이들은 복실이를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큰아들 석이는 학당에서 돌아오면 복실이 목을 쓰다듬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주곤 했고 작은 딸 오기는 복실이 옆에 앉아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지요. 복실아, 오늘도 고생 많았구나. 우리 집에 내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니. 박 씨는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복실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실이는 큰 눈을 깜박이며 주인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말없는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온하던 박 씨네 집안의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박 씨가 마을 주막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농사일로 지친 몸을 풀러 막걸리 한 사발 하러 간다더니 점점 그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여보, 또 주막에 가시려우? 박 씨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성난 목소리로 대꾸했지요.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상관 말게. 주막에서 박 씨는 마을 건달들과 어울려 노름판에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을 걸고 시작했지만 이기는 재미를 보자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되었죠. 하지만 도박이란 것이 원래 그런 법, 이길 때도 있었지만 잃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박 씨는 농사지어 번 돈을 모두 날렸고 급기야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집안 살림은 날로 기울어갔고 박 씨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웠지요. 아내와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냈고 외양간의 복실이조차 주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박 씨네 마당에 낯선 사내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앞장선 사내는 덩치가 산만하고 얼굴에는 칼자국이 선명했지요. 그 뒤로 따라온 두 사내도 눈빛이 험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서방, 집에 있나? 우렁찬 목소리에 박 씨가 황급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박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지요. 김 형님, 이게 무슨은 무슨이야? 석 달 전에 빌려간 돈 갚으러 왔지. 원금에 이자 쳐서 은 30냥이야. 은 30냥이라니 박 씨가 1년 농사 지어도 벌기 힘든 큰 돈이었습니다. 박 씨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형님, 제발 보름만 말미를 주시오. 가을 추수하면 꼭 갚겠소이다. 하지만 빚쟁이 김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름? 내 놈이 지금까지 미루고 미룬 게 몇 달인데. 당장 갚지 못하면 이 논밭을 빼앗겠다. 아니, 집까지 빼앗아 팔아버리겠어. 빚쟁이들은 마당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한 사내가 외양간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저 늙은 암소라도 팔면 몇 냥은 건지겠구만.
그 말에 박 씨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복실이만은 절대 빼앗길 수 없었지요. 빚쟁이들이 돌아간 뒤 박 씨네 집안은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영감, 어찌하면 좋겠소. 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집을 빼앗아 가면 큰아들 서기와 작은딸 오기도 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앉아 훌쩍거렸습니다. 박 씨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밤새도록 궁리했지요. 사흘 밤낮을 고민한 끝에 박 씨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실이를 팔아야겠소. 그 말에 집안 식구들이 모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서기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오기는 외양간으로 달려가 복실이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복실아. 안 돼, 우리 복실이는 보낼 수 없어. 박 씨의 아내도 남편의 소매를 붙들며 애원했습니다. 영감, 복실이는 15년을 우리와 함께 고생한 식구나 다름없지 않소. 다른 방도를 찾아보시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른 방도가 있으면 내가 이러겠소. 집과 논밭을 빼앗기면 우리 식구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되오. 복실이를 보내는 것이 차라리 나은 선택이오. 그날 밤, 박 씨는 외양간으로 가서 복실이 앞에 섰습니다. 복실이는 여느 때처럼 온순한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았지요. 복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박 씨는 복실이의 목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흘 뒤, 박 씨는 마을 고기 장수 최 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최 씨는 마을에서 소문난 도축업자로 늙거나 병든 소를 사들여 고기로 파는 일을 하는 자였지요. 그의 얼굴에는 늘 피비린내가 배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소가 15년은 되었다지. 늙긴 했어도 살이 붙어 있으니 15양의 사주지. 15양이라니요. 이 소는 박 씨가 항변하려 했지만 최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 소치고는 후한 값이야. 싫으면 다른 데 가서 팔아보시지. 박 씨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최 씨는 복실이의 콧뚜레에 굵은 새끼줄을 꿰었습니다. 복실이는 처음 보는 낯선 사내와 줄에 놀라 몸을 떨었지요. 복실이가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서기와 오기는 울며 불며 복실이를 붙들었습니다. 복실아, 가지마. 제발 가지마. 하지만 최 씨는 아이들을 밀쳐내고 복실이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주인을 향한 애절함이 서려 있었지요. 박 씨는 차마 복실이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실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주인을 원망하는 듯도 작별을 구하는 듯도 들렸지요. 최 씨는 복실이를 끌고 마을 밖 도축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축장은 마을에서 10리쯤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지요.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복실이의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졌습니다. 마치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는 듯했지요. 이놈이 왜 이리 버티는 거야? 최 씨가 채찍을 들어 복실이의 엉덩이를 내리쳤습니다. 복실이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지요. 도축장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핏물 냄새와 함께 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실이가 갑자기 있는 힘껏 머리를 흔들어댔습니다. 15년간 묵묵히 일하며 길러진 그 힘은 대단했지요. 콧뚜레에 꿰인 새끼줄이 끊어지며 복실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놈이! 최 씨가 황급히 달려들었지만 복실이는 그를 뿔로 밀쳐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 최 씨의 일꾼들이 우르르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평생밭을 갈며 단련된 다리로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가시덤불에 몸이 찢기고 바위에 다리가 부딪혀도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곳, 주인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사흘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박 씨는 복실이를 판 뒤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복실이의 애절한 눈빛이 떠올랐고 귀에는 그 울음소리가 맴돌았지요. 그날도 박 씨는 잠을 설치다 동이 트기 전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귀를 의심했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문 앞에 복실이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흘 전에 복실이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다리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한쪽 뿔은 부러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복실아, 박 씨는 달려가 복실이를 껴안았습니다. 복실이는 지친 몸으로 주인의 품에 머리를 기댔지요. 내가 어떻게 돌아왔느냐? 어떻게? 박 씨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복실이는 주인의 얼굴을 혀로 핥으며 낮게 울었습니다. 소란에 깬 식구들이 모두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복실이다. 복실이가 돌아왔어. 서기와 오기는 복실이에게 달려가 목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박 씨의 아내도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닦으며 복실이를 쓰다듬었지요. 이 불쌍한 거 얼마나 힘들었을꼬. 박 씨는 급히 복실이를 외양간으로 데려가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랐습니다. 복실이는 주인의 손길에 순순히 몸을 맡긴 채 편안한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고기 장수 최 씨가 일꾼 넷을 데리고 박 씨네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박서방, 내 소를 숨겨놨지. 최 씨는 성난 황소처럼 마당으로 들어서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 씨가 황급히 나와 맞섰습니다. 최서방, 진정하시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은 무슨 일? 내 돈 주고 산소가 도망쳐서 여기 돌아온 거 다 알아. 당장 내놔. 최 씨는 외양간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박 씨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최서방, 복실이는 15년을 우리 집에서 산 소요. 제발 돌려보내 주시게. 돌려보내. 돈 받았으니 내 소야. 비켜. 최 씨가 박 씨를 밀쳐내고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외양간 안에서 복실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최 씨가 새끼줄을 들고 다가가자 복실이는 외양간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상처투성이 몸으로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지요. 이놈이 또 말썽이야. 최 씨가 채찍을 들어 복실이를 때리려는 순간 서기와 오기가 복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복실이를 때리지 마세요.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복실이를 감쌌습니다. 복실이는 떨리는 몸으로 아이들 뒤에 숨었지요. 박 씨는 무릎을 꿇고 최 씨 앞에 엎드렸습니다. 최서방, 제발 부탁이요.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소. 보름만, 아니 열흘만 말미를 주시오. 복실이만은 데려가지 말아 주시오. 최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열흘이고 보름이고 내 놈이 돈을 마련할 재간이 있나? 약속이나 지킬 수 있겠어? 박 씨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소이다. 제발 복실이만은. 한참을 고민하던 최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열흘을 주지. 하지만 열흘 안에 은 15냥의 이자까지 쳐서 은 20냥을 가져와야 해. 못 가져오면 손은 물론이고 집까지 빼앗겠어. 그렇게 말하고 최 씨는 일꾼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최 씨가 떠난 뒤 박 씨는 외양간으로 들어가 복실이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실이는 상처투성이 몸으로도 주인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만이 담겨 있었지요. 복실아. 박 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내가 너를 팔았다. 15년을 함께한 내가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 박 씨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실이는 주인의 손길에 눈을 지그시 감았지요. 그런데 너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못난 주인에게 돌아왔구나. 내 몸의 상처를 보니 얼마나 힘들게 돌아왔는지 알겠다. 박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석 달간 도박에 빠져 지낸 자신의 모습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빚을 진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복실이를 팔아넘긴 자신의 모습이 한꺼번에 떠올랐지요. 복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너 같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 박 씨는 복실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실이는 주인의 등을 혀로 핥아주며 마치 위로하듯 낮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도박으로 집안을 망치고 복실이까지 팔아넘긴 내가 죄인이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겠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복실이를 지키겠소. 박 씨의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감,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셨으니 다행이외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봅시다. 그날부터 박 씨네 식구들은 복실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 씨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이 몸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고 복실이까지 팔았지만 복실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장은 박 씨의 사정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서방, 자네 잘못이 크지만 그 소에 충심만은 가상하네. 마을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해 보겠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복실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15년을 박서방 집에서 일한 소가 도축장에서 도망쳐 상처투성이가 되어 주인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짐승도 이런 충심을 보이는데 우리 사람들이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런 충직한 소를 도축장에 보낼 수는 없지. 박서방이 잘못은 했지만 복실이는 죄가 없지 않소.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은 한 냥을, 가난한 이는 엽전 100문을 내놓았지요. 나흘 만에 마을 사람들이 모은 돈은 은 12냥이 되었습니다. 이장님, 마을 분들께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거듭 절을 올렸습니다. 박서방, 남은 8냥은 자네가 마련해야 하네. 그리고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지 말게. 이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도박판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박 씨는 집에 있던 농기구며 살림살이를 팔아 나머지 돈을 마련했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머리칼을 잘라 가발을 만드는 상인에게 팔기도 했지요. 마침내 열흘째 되는 날, 박 씨는 은 20냥을 들고 최 씨를 찾아갔습니다. 최 서방, 약속대로 돈을 가져왔소. 이제 복실이는 내 소요. 최 씨는 돈을 세어본 뒤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약속은 지켰으니 어쩔 수 없군. 하지만 언젠가 또 빚에 쪼들리면 그때는 가차없이 소를 가져가겠어.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오.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소.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마당에 식구들을 모았습니다. 복실이는 이제 다시 우리 집소가 되었다. 마을 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 박 씨는 외양간으로 가서 복실이 앞에 섰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복실아,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죽는 날까지 너를 지키겠다. 박 씨는 복실이의 목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복실이는 주인의 등을 혀로 핥아 주었지요. 서기와 오기도 달려와 복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복실아, 이제 영원히 우리랑 함께 있어. 그날부터 박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갔고 복실이와 함께 땀 흘려 일했지요. 주막에는 발길조차 하지 않았고 도박판 이야기만 나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박이란 게 하루아침에 사람을 망치는 것이요. 나는 그 무서움을 뼈저리게 깨달았소. 박 씨는 밭일이 끝나면 복실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맛있는 꼴을 먹였지요. 석 달이 지나자 복실이의 상처는 모두 아물었습니다. 부러진 뿔 자국만이 그날의 고난을 증명할 뿐이었지요. 박 씨네 집안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는 대신 빚을 갚기 시작했고 식구들은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실아, 내가 나를 일깨워 주었구나. 짐승인 내가 사람인 나보다 더 충직하고 의로웠어. 나는 너한테 배웠다. 복실이는 주인을 바라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지요. 그해 가을, 박 씨는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복실이를 되찾게 해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어 이렇게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박 씨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막걸리를 빚고 떡을 쪘지요. 마을 이장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정말 달라졌네. 사람이 한 번 잘못할 수는 있는 법이지. 중요한 건 깨닫고 바뀌는 것이네. 이장님, 저는 복실이한테 배웠습니다. 짐승도 주인을 저버리지 않는데 사람이 어찌 가족과 이웃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박 씨는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도박에 빠져 가족을 괴롭히고 마을에 폐를 끼쳤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켜봐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진심을 느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주막에 가는 대신 마을 일에 앞장섰습니다. 길을 닦고 다리를 고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지요. 어느 날 서기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복실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아비는 계속 도박에 빠져 살았을 게다. 복실이는 목숨으로 나를 일깨워 준 것이란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복실이는 외양간에서 편안히 꼴을 뜯으며 주인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만족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지요. 평온한 날들이 1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박 씨네 집안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빚을 모두 갚았고 살림도 조금씩 늘어났지요. 복실이도 건강을 되찾아 예전처럼 밭을 갈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박 씨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복실아, 오늘은 산에 갔다 올 테니 집을 잘 지키고 있거라. 박 씨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복실이는 주인이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바라보았지요. 박 씨는 산 중턱에서 나무를 찍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우르르르. 갑작스러운 땅울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들어보니 위쪽에서 큰 바위가 굴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박 씨는 급히 피하려 했지만 발이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바위가 박 씨의 다리를 덮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박 씨는 비명을 질렀지요. 살려주오. 하지만 산 깊은 곳이라 아무도 박 씨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박 씨는 바위에 깔린 채 추위와 고통에 떨었지요.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박 씨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그 시각 박 씨네 집에서는 식구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영감이 왜 이렇게 안 돌아오시나?
아버지, 혹시 산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서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산으로 찾으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외양간에서 복실이도 불안한 듯 발을 동동 구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음매, 음매. 복실이는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복실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외양간에서 계속 울음을 터뜨리며 문을 들이받았지요. 박씨의 아내가 복실이를 달래러 왔습니다. 복실아, 진정해라. 내일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영감을 찾으러 갈 게다. 하지만 복실이는 더욱 격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음매, 음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 절박했습니다. 마침내 복실이는 외양간 문을 힘껏 들이받아 부수고 말았습니다. 문이 와르르 무너지며 복실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아니, 복실아, 어디 가려고? 박씨의 아내가 말렸지만 복실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주인이 향했던 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복실이는 주저하지 않았지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몸이 찢겼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매, 음매. 복실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산속에 메아리 쳤지요. 한참을 헤매던 복실이의 귀에 희미한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 복실이는 그 소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바위에 깔린 주인의 모습이 보였지요. 음매, 음매. 복실이는 주인 곁으로 다가가 코로 주인의 얼굴을 쿡쿡 찔렀습니다. 박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복실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복실아, 내가 왔구나. 박씨는 복실이의 다리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복실이는 주인의 손을 핥아주며 위로했지요. 하지만 복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주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실이는 다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음매, 음매. 그 울음소리는 산 전체를 흔들 듯 크고 절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 했지요. 복실이는 밤새도록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박씨의 아내와 아들 서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감, 박서방. 사람들은 박씨를 부르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소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음매, 음매. 저게 복실이 소리 아닌가? 마을 이장이 귀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저쪽에서 들려오는구만. 복실이가 뭔가 알려주는 게 아닐까? 사람들은 복실이의 울음소리를 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지요. 마침내 사람들은 바위에 깔린 박씨와 그 곁을 지키고 있는 복실이를 발견했습니다. 저기다. 박서방이 저기 있어.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복실이는 사람들을 보자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지요. 박서방, 정신 차리시게. 마을 이장이 박씨를 흔들었습니다. 박씨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이장님, 복실이가 날 찾아왔소. 걱정 말게. 이제 살았네. 어서 이 바위부터 치우세. 마을 사람 10여 명이 힘을 합쳐 바위를 옮겼습니다. 박씨의 다리는 심하게 부러져 있었지요. 어서 들것을 만들어. 사람들은 나뭇가지로 들것을 만들어 박씨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복실이는 그 옆을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 의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디 보자. 이런 다리뼈가 여러 곳 부러졌구만. 의원이 박씨를 진찰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룻밤만 더 지체했으면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이오. 추위와 출혈로 죽을 뻔했소. 박씨의 아내가 복실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복실아, 고맙구나. 내가 영감을 살렸구나.
복실이는 외양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박 씨가 누운 방문 앞을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요. 서기가 복실이에게 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실아, 이것 좀 먹어. 밤새 고생했잖아. 하지만 복실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인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듯했지요. 사흘째 되는 날, 박 씨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복실아, 복실이는 어디 있느냐? 박 씨의 첫마디에 식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감, 복실이는 방문 앞에서 사흘째 영감을 지키고 있소이다. 박 씨의 아내가 문을 열자 복실이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복실아, 내가 살아있다. 내 덕분에 살았어. 박 씨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제야 복실이는 안심한 듯 낮게 울었지요. 박 씨는 석 달간 꼼짝없이 누워 지냈습니다. 의원은 날마다 찾아와 상처를 살폈고 박 씨의 아내는 밤낮으로 남편을 돌보았지요. 복실이는 여전히 방문 밖을 지키며 주인을 걱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교대로 찾아와 박 씨네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밭도 갈아주고 나무도 해다 주었지요. 박서방, 복실이가 아니었으면 자네는 산에서 죽었을 게야. 마을 이장이 문병을 와서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밤새 울어서 우리를 불렀어. 짐승이 어찌 그리 영특한지 모르겠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장님, 복실이는 2번이나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처음에는 제 잘못된 삶을 일깨워 주었고, 이번에는 직접 목숨을 구해 주었지요. 복실이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박씨네 암소가 주인을 2번이나 구했다더라. 도축장에서 도망쳐 주인에게 돌아왔다가 이번에는 산에서 죽어가는 주인을 찾아 구했다지 않나. 저런 충직한 소는 처음 본다네. 소문은 점점 커져 마침내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직접 박씨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원님을 맞이했지요. 박씨가 있는가? 예, 원님. 여기 누워 있사옵니다. 박씨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아직 성치 않았습니다. 원님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지 말고 누워 있으시오. 내가 그대의 소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왔소. 원님은 외양간으로 가서 복실이를 보았습니다. 복실이는 순한 눈빛으로 원님을 바라보았지요. 참으로 영특한 소로구나. 이런 충심을 가진 짐승은 보기 드물다. 원님은 감탄하며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씨, 그대의 소는 의로운 소여. 이런 소를 기르게 된 것은 그대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으나 마음이 착하기 때문이오. 이 소를 평생 잘 돌보시오. 원님, 황송하옵니다. 복실이는 제게 생명의 은인이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이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장, 이 소의 충심을 기리는 현판을 내리겠소. 고을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시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원님이 약속한 현판이 박씨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판에는 큼직한 글씨로 이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로운 소라는 뜻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현판을 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서기와 오기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복실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실아, 내가 유명해졌어. 온 고을 사람들이 다 너를 안대. 복실이의 이야기는 고을을 넘어 인근 마을로 그리고 한양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선비 차림의 사내가 박씨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 계신가? 나는 한양에서 온 기록관이오. 복실이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왔소. 기록관은 붓과 종이를 꺼내 박씨에게 물었습니다. 복실이가 어떻게 주인을 구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오. 이 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려 하오. 박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실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박에 빠져 복실이를 판 이야기, 복실이가 도축장에서 도망쳐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산에서 자신을 구한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기록관은 감동하여 눈물을 훔치며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요. 짐승이 사람보다 더 의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기록관이 떠난 뒤 복실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것이 바로 의로운 소로구나. 주인을 2번이나 구한 소라니 정말 대단하구나. 사람들은 복실이를 보며 감탄했고 저마다 꼬리며 곡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 씨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실이는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이 짐승만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지요. 박 씨는 건강을 되찾은 뒤 마을 사람들에게 복실이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복실이는 제가 팔아넘겼을 때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와 저를 용서해 주었지요. 우리 사람들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을 아이들은 복실이를 보며 충성과 의리를 배웠습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복실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르침을 주었지요. 복실이의 소문이 더욱 널리 퍼지자 마침내 도성의 현감까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현감은 직접 박신의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의로운 소의 충심을 직접 보아야겠다. 이런 귀한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지. 현감 행차가 있다는 소문에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깨끗이 쓸고 박신의 집도 단장했지요. 드디어 현감 행차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현감은 위엄 있는 모습으로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박 씨는 어디 있는가? 여기 있사옵니다, 현감님.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현감은 박 씨를 일으켜 세우고 말했습니다. 그대의 소복실이가 보여준 충심은 참으로 가상하다. 짐승이 이토록 의로울 수 있다는 것이 놀랍구나. 현감은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복실이는 현감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순한 눈빛으로 현감을 바라보았지요. 참으로 영특한 눈빛이로다. 현감은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수행원에게 명했습니다. 현판을 가져오너라. 수행원이 큰 현판을 들고 왔습니다. 현판에는 금빛 글씨로 이유지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로운 소의 고향이라는 뜻이었지요. 이 현판을 마을 어귀에 걸어라. 이 마을이 의로운 소를 길러낸 고장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현감은 또한 박 씨에게 쌀 10가마와 무명 10피를 하사했습니다. 이것은 복실이를 잘 돌본 그대에게 주는 포상이다. 앞으로도 복실이를 잘 보살피도록 하라. 현감님, 황송하옵니다. 복실이는 제가 잘 돌봐야 할 은인이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현감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훈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짐승에게서 사람이 배워야 할 덕목을 보았다. 충성과 의리,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말이다. 여러분도 복실이를 본받아 서로 아끼고 도우며 살아가기 바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현감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현감 행차가 떠난 뒤 마을 어귀에는 이유지향 현판이 높이 걸렸습니다. 그 현판은 오가는 사람들에게 복실이의 이야기를 전하는 표지가 되었지요. 세월은 다시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었고 복실이도 25살이 넘은 늙은 소가 되었습니다. 복실이는 더 이상 밭을 갈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지요. 하지만 박 씨는 복실이를 끝까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복실아, 이제 쉬어도 된다. 내가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편히 지내거라. 박 씨는 날마다 복실이에게 부드러운 꼴을 먹이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 주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서기가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된 서기는 아버지처럼 농사를 짓는 성실한 사람으로 자랐지요. 혼례를 마친 서기가 복실이를 찾아왔습니다. 복실아, 내가 장가를 들었어. 내가 우리 집을 지켜준 덕분에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었단다.
복실이는 서기를 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쁨이 담겨 있었지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추운 날, 복실이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복실이 곁에 앉아 밤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고생 많았다. 너는 내 삶을 바꿔준 은인이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을 거야. 박 씨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실이는 주인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고맙다, 복실아. 편히 쉬거라. 박 씨는 복실이를 산 중턱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복실이를 애도했지요. 묘 앞에는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의유복실이 주인을 2번 구한 충직한 소역이 잠들다. 그날 저녁 박 씨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실이한테 배운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박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생명은 배신해도 배신당한 생명은 주인을 기억합니다. 제가 복실이를 팔아넘겼을 때 복실이는 도망쳐서라도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산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복실이는 밤새 저를 찾아다녔지요.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박 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충실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생명에게 말입니다. 복실이는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갔지만 복실이가 보여준 충심과 의리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박 씨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 뒤로도 박 씨는 복실이의 묘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복실아,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내가 좋아하던 가을날이야. 박 씨는 묘 앞에 앉아 복실이와 함께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박 씨도 나이가 들었지만 마을에서는 여전히 복실이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복실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성과 의리를 배웠고 어른들은 복실이를 생각하며 서로를 아꼈지요. 마을 어귀의 이유지향, 현판은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 현판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복실이를 기억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복실이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주인을 향한 충심을 굽히지 않았고, 박 씨는 복실이를 통해 잘못된 삶에서 바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바로잡는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실이와 박 씨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